바로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지만 반대로 무언가 그동안 본인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들였던 일이 있다면잖아요. 네네. 내년에 그 결과가 들어온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서륜영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2024년 갑진년에 대한 예, 용띠 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예, 용띠 분들 좀 어떤 분들인가요 선생님? 예. 자, 용띠. 우리가 이제 12지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를 동물에 비유를 하죠. 네. 자는 쥐에, 축은 소에, 이는 호랑이에 비유를 해요. 네네. 자, 근데 이 12개 중에서 유일하게 용띠가 현실에 없는 동물이에요. 현실에 없는 동물이에요. 네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요. 현실에 어디에도 비유할 만한 동물이 물론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중국이라고 하는 좁은 틀 안에서겠지만 예, 비유할 동물이 없다라는 뜻도 돼요. 자, 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조화를 잘 부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맞아요. 용띠의 가장 큰 특징, 조화를 잘 부린다. 조화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변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간순간 이렇게도 변신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재주가 좀 있어야 될 것 많아야 되겠죠. 네네네. 자, 그래서 용띠신 분들,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게 천간성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 간자가 무슨 간자냐 하면 삼국지에 왜 나쁘게 보면 자꾸 간사하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삼국지의 조조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간웅이라 그러잖아요. 영웅은 영웅인데 앞에 간자가 붙거든요. 이걸 자꾸 간사하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네. 어떻게 보면 간사함보다는 바로 이렇게 현실에서 매사 순간순간 있잖아요. 네네. 다재다능한 능력이 많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이 능력을 쓰고 저 상황에서는 저 능력을 쓸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신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네. 자,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용띠도 사실은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이에요. 네네. 왜? 할 줄 아는 게 일단 많아. 상황마다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용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사람이 따라요. 좀 이 스케일이 웅장해요. 네네. 예. 그래서 늘 비교가 이제 용띠가 개띠하고 비교를 많이 되거든요, 이게. 네. 비슷한 부분도 많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뭐냐면, 둘 다 프로페셔널적 기질.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써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최고가 돼야 되고, 선두가 돼야 되는 기질이 있어요. 네네. 그런 만큼 어떤 고집도 좀 있고, 좀 약간 막무가내기로 밀어붙이는 기질도 있어요. 네네네. 예.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질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둘 다 무언가 커트치고 걸러내는 기질이 좀 있어요. 그렇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은 많거든요. 둘 다 또 웅장한 스타일이고. 네네네. 자, 그런데 용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봄의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이제 개띠 같은 경우에는 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또 약간의 반대적 성향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비유가 많이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용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웅장한 스케일, 그 다음에 어떤 리더십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또 최고가 되어야 되는 프로페셔널도 있고, 사람이 많이 따라요. 사람이 많이 따라요, 이게. 네. 그래서 리더적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있잖아요. 일단 사람은 많이 따라요. 그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네. 이놈의 사람들이 많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내가 연관되고 관련된 그 일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친구가 됐건 가족이 됐건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보면 사람들 때문에 어떤 흉행이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따르는 단점을 갖다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띠가 될 거예요. 네, 내년에는 이분들 좀 어떤 의견 좀 보이시나요, 선생님? 자, 삼재예요. 아, 그러네요. 예, 원숭이띠, 쥐띠, 용띠. 예, 삼재예요. 삼재인데 이 삼재를 만나면 어떤 보통 이것도 이제 그 우리 사주를 볼 때 나머지 7개를 다 봐야 돼요. 예, 한마디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네.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자,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양의 결과가 나와요. 3년 동안 네네네. 3년 동안 똑같은 양의 결과가 나오는데 네. 지난 시간에 아마 GT 때 설명을 드렸는 것 같은데 총평의 시간이다 그랬어요. 삼재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그것도 최고 전성기 때 내가 해왔던 일들의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적절하고 올바르고 순리적인 방법으로 네. 일 처리를 잘 했다면 네. 삼자도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아, 자, 반대로 그때 시의 적절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있었다면 네네. 내 기운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기에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바로 삼재 때 이 결과가 드러나다 보니까 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감명을 하다 보면 제가 삼재를 보면 있잖아요. 네. 삼재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네네. 조심은 해야 되는데 뭐 삼재라고 해서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삼재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일이 생겨요. 몰라요, 저도. 예, 뭔가가 좀 안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성기 때 뭐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삼재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보통 침잠되었다, 나의 기운을 빼앗긴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요 정도의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를 제외하고는요 뭔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이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나쁜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위험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런데 네. 이 삼재 때는 묘한 현상 하나가 뭐냐 하면 기운이든 흉운이든 배가시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재 때 기운이 들어오면 기운도 배가가 되고 네. 흉운이 들어오면 흉운도 배가가 돼요, 이게. 아, 그런데 많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기운은 대체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흉운은 분명히 알고 지나가더라고. 아, 그게 아무래도 피부에 직접 와닿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저는 살면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거 상담하기 그날 되게 힘들어요, 저. 아, 아니, 교과서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살면서 몇십 년을 살면서 좋았던 적이 어떻게 한 번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거든. 네. 근데 본인은 뭐예요, 이게? 좋았던 거는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흘러갔고, 아. 나빴던 것은 가슴에 담아두니까 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삼재가 뭐 안 좋다, 위험하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가 삼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재작년에 들삼재가 있었고, 날삼재가 있었고, 눌삼재가 있어요. 네. 자, 총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는 양은 똑같아, 이 3년이.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원숭이띠 같이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첫 해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3년 동안 균등하게 가요. 네네네네. 3년이 내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쥐띠 같이 왕지, 도화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들삼재는 몰라요. 그냥 똑같아, 평상시하고. 아. 날삼재, 눌삼재에 2년간에 들어와요. 아. 자, 그런데 이제 용띠 같이 화개살을 가지신 분들은요. 네. 올해하고 작년에는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2023년, 네. 2023년하고 22년에는 삼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네. 이제 24년에 여기 한목에 나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 물론 그게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네. 예, 평균적으로 보면 용띠이신 분들은 날삼재의 삼재 아리를 좀 크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띠 네. 내년 2024년 이제 한 해의 운세를 말씀을 드리면 있잖아요. 네네. 좀 무언가가 좀 굉장히 많이 깔아앉아요. 뭔가 완전히 확 깔아앉아가지고 네.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재능이 철저하게 숨겨지고 감춰지는 시기예요. 누구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아. 그러면서 내 기운이 완전 최저점을 갖다가 찍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이건 뭐 철저한 자기 관리라고. 이거 얘기하기는 건강, 인맥, 그 다음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모든 것을요. 내년 한 해는 지킨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켜야 된다. 야, 지킨다. 비 오고 태풍 부는 날 배 띄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집안에 있던 뭐 안 날아가게만 잘 지켜도 집만 덜 부서져도 성공한 거예요. 바로 내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렇지만 반대로 무언가 그동안 본인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들였던 일이 있다면잖아요. 네네. 내년에 그 결과가 들어온다는 거죠. 어. 이 결과, 뭔가 결과물, 네. 이것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띠나 쥐띠 같은 경우는 2, 3년에 나눠서 결과물이 나온다면요. 네네. 용띠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그게 딱 바로 결과물이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어. 몰려서 나오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좀 조용히 자기 관리만 잘 하고 있다면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뜻밖의 횡재수라고 하는 것은 삼재에 해당하는 세 띠가 다 해당되겠지만 네네. 2024년이라는 한 해를 놓고 얘기하면요. 용띠가 가장 크게 또 어떻게 보면 횡재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GT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삼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복고, 네. 다시 옛날로 들어간다. 복자가 붙는 일에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네네. 그것도 다른 띠에 비해서 유달리 용띠는 강하다는 거겠죠.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남녀 재결합. 근데 저는 근데 남녀 재결합은 별로 권하지를 않는데. 헤어질 때는 헤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거든요. 좋았던 사람이 왜 헤어지겠어.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네네네. 그 변한 게 없는데 재결합해봐야 결과는 또 어차피 예견이 됐지만, 네. 근데 뭔가 좀 뭐라 그러나 이 절절하던 사이에 네네. 뜻밖의 일로 갑자기 헤어진 사람한테는 재결합이 간절할 수가 있거든요. 아. 자, 그런 게 내년에 들어온다. 그다음에 앞에 복자가 붙는다 그랬어요. 네네네. 복직, 복학 이런 쪽으로는 전부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한 해가.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용띠 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예. 알아봤는데 진짜 나가는 삼재 때 크게 뭔가 치고 나가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예. 옷에 사주 넣고 예. 자세히 보면은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겠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